살아오면서 우리는 모두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가슴 뛰는 설렘을, 때로는 깊은 아픔을 느끼기도 했지요. 그런 우리에게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사랑은 기술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운명이나 우연한 감정으로 여기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프롬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피아노 치기나 요리하기처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좋은 친구가 되거나 배우자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모두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프롬의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원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사랑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프롬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려고만 애쓰는 거지요. 둘째, 좋은 사람만 만나면 사랑은 저절로 될 거지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뜨거운 감정과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깊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두근거림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프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랑은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배우고 기르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살아오면서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경험 누구에게나 있으실 겁니다. 왜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프롬은 그 이유를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생각에서 찾았습니다. 이해해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사랑을 사랑받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을까만 고민하는 거지요. 마치 상품을 포장하듯 자신을 꾸미는 데만 신경 씁니다. 젊을 때는 외모를, 나이가 들면 지위나 재산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얻기 어렵습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예뻐도 안의 내용물이 충실하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오해는 사랑을 좋은 사람 찾기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문제야. 조건 좋은 사람만 만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상대방의 조건만 따지게 됩니다. 물론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설렘과 시간이 흘러도 지속되는 깊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 그 황홀한 기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마련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 사랑이 식었나 봐 라며 실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과 만난 연인의 사랑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나무도 처음엔 새싹이지만 시간이 지나 든든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사랑도 처음의 설렘에서 시작해 깊고 든든한 애정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 앞에서 헤매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조건 좋은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순간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갈망할까요? 프롬은 이 질문의 답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찾았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보편적인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압니다. 새는 본능에 따라 둥지를 짓고 개는 주인을 따라다니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혼자인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같은 깊은 생각에 빠지곤 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지지 않나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 하나둘 이별하게 되면서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이 세상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거지요. 사랑은 이런 분리감에서 오는 아픔을 치유하려는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과 나는 하나야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다릅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면서도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신 부부들을 보면 어떤가요?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만의 취미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한 분은 책을 좋아하고 다른 한 분은 등산을 좋아해도 그것 때문에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름이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며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지요.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의존과는 다릅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과 함께라서 더 행복해입니다. 혼자서도 온전한 사람이 다른 온전한 사람과 만나 더 큰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혹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상대방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를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계속 주기만 해야 하나? 그건 너무 손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프롬이 말하는 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희생이나 손해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준다는 것을 잃는 것,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면 내 것은 줄어든다고 여기지요. 돈이나 물건의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자, 손녀에게 사랑을 주실 때 여러분의 사랑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더 커지지 않나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실 때, 위로를 해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나요? 오히려 뿌듯하고 따뜻한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프롬이 말하는 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에서 준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력, 기쁨, 이해심, 지식, 유머, 슬픔까지도 상대방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그럴 때 나는 상대방 안에서도 생명력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준 것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손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지요. 그런 손자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실 때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피곤하거나 손해봤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오히려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시겠지요. 진정한 사랑에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사랑을 줄 때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니까요. 이것은 감정적 소비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따뜻함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욕과는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이런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함께 나눈 시간들이 쌓여 더욱 단단하고 소중한 관계가 되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프롬은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론과 실천, 그리고 전념입니다. 먼저 이론, 즉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기술로 바라보고 주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실천입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기.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건네기 같은 작은 행동들 말이에요. 특히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왜 저렇게 할까? 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만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와 겸손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마음을 여는 용기,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문을 닫기 쉽지만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념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공이나 돈, 체면보다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이는 사랑의 기술을 끝까지 배우고 실천하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프롬의 메시지는 희망적입니다. 사랑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사랑을 배우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요.